안녕하세요. 톡톡 전국시대 아나운서 이지희입니다. 2025년 1월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것들 다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처음 계획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활기찬 1월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계획을 하신다는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내 몸을 잘 알아야지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나의 체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아주 큰 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샵! 자, 여러분들께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을까요? 저는요, 올해가 을사년이니만큼 을사년은 더 으쌰으쌰하게 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서 더욱더 건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이곳 동해로 왔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2025년엔 체력을 한번 키워볼까요? 오늘은 국민체력 100 동해 체력인증센터로 향했습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 이곳은 2024년 7월에 문을 연 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 중입니다. 네, 운동초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곳인지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의 체력을 측정을 해드리고 각 개개인에 맞게 운동 처방을 해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거 개별로 하고 와도 되겠구나. 그죠? 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여기 오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체력 측정 전 안전을 위한 혈압 검사와 체성분 검사부터 진행하는데요. 네, 자 내려오셔서 신발 양말 잘 신어주시면 됩니다. 저기 방금 찍은 거 삭제해 주세요. 기계 정상이죠? 저희는 항상 믿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구나. 네. 본격적인 체력 측정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좋다. 역시 스트레칭을 하니까 확실히 운동 능력이 좀 올라간 것 같은 벌써 느낌이 들어요. 어떤 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근력 검사, 악력 검사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검사, 근지구력, 윗몸 일으키기 할 거고요. 제자리 멀리 뛰기와 같은 순발력 검사, 민첩성 검사가 있고요. 자 심폐지구력 검사가 총 3가지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이거랑 제가 트레드밀, 네. 저기 보이시는 러닝머신 위에서 심박수를 재는 게 한 가지 있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 저쪽 뒤에 보이시는 스텝박스 오르락 내리락 하고 1분 동안 휴식 후에 심박수를 재는 검사가 한 가지 있으세요. 제일 처절한 게 어떤 겁니까? 자 제일 처절하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밖에서 20m를 뛰시는 게 가장 그림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선 씨 그래도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3가지 다 해보는 건 어떨까요? 3가지 다. 그래요, 이럴 땐 웃는 게 인류죠. 맞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자 저희 일단 악력 검사 먼저 진행할게요. 악력 검사. 네. 이 악력 검사를 하면은 뭘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무래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기본적인 근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럼요. 네. 보통 남성분들은 44에서 45 정도 나오세요. 평균이. 그쵸? 이거 가뿐하죠. 자 준비되시면은 꾹 한번 눌러볼까요? 자 꾹 좋아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 선생님 그 보통 남자들 네. 평균이 얼마라고 그러죠? 보통 남성분들 평균이 44에서 45 정도 나오세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133.5면 이렇게 100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첫 자리가 스킵이 됩니다. 그죠. 에러가 좀 뜬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그렇지. 그쵸. 선생님. 네. 선생님 좋은 분이세요. 위기 상황에서 구해준 처방사님.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연성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네. 자, 요거 미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제가 요거는 좀 자신 있어요. 자, 후 내뱉으면서 숨. 자, 버틸게요. 하나, 둘,
그만. 야! 자랑은 아닌데 또 군 생활할 때 특급 전사도 받았었고. 특급 전사의 안타까운 추락. 자, 윗몸 일으키기 시작. 하나, 셋, 넷, 둘, 셋, 28. 좋아요. 사실 뭐 체력만큼은 대한민국 평균 이상이지 않을까. 진짜로 지나신 건가요? 진짜로 지났어요. 아, 진짜로 지나신 건가요? 믿기지 않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순발력 검사는 제자리 멀리 뛰기나 채공 시간 검사 중 하나를, 민첩성 검사는 반응 시간 검사나 왕복 달리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대망의 20m 왕복 달리기. 네. 맞죠? 내가 얼마만큼 20m를 오래 달릴 수 있는가. 사실 악으로 깡으로 하는 종목이거든요. 성인 남성 네. 평균 몇 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까? 평균 40회는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잠깐. 이번엔 또 어떤 협상을 시도하는 걸까요? 평균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알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 과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출발. 자, 처음에는 천천히 뛰셔도 됩니다. 자, 출발. 괜찮은데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출발. 하지만 잠시 후 결과는 역시나 자, 그러면은 17회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혼자 두죠. 체력 측정도 보통이 아니네요. 그럼요. 힘드네요, 이게. 그럼요. 많은 분들이 네. 그냥 가볍게 오셨다가 네. 피를 더 가세요. 자, 오늘 기록 한번 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심폐지구력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꾸준히 하느냐. 그래서 조금 많이 부족하게 나오시긴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심폐지구력을 제가 높이는 운동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심폐지구력에 필요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면 좋지 않나요? 그런 거 하면 좋죠. 네. 자,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만을 한다. 이건 또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유지할 근육이 많으면은 소모해야 하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겠죠.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은 물론 무엇보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이 필요한 법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체력 측정을 해보니까요,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력 인증센터를 찾아오시면요, 측정사 선생님들과 또 처방사 선생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요, 을사년 으쌰으쌰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이 체력 증진센터가 전국에 75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는 연제구에 그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동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죠. 현대미술의 거장 올라퍼 엘리아슨이 신안의 도초도를 표현한 그 현장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해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활용하는 법이나 악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AI와 친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께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해가 다르게 발달해가는 요즘, 가까운 미래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될 AI. 그 AI와 친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AI 교육 지금 만나보시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때려야 될 수 없는 기술 AI. 생활 곳곳에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작 제대로 잘 알고 있을까요?
하루의 대부분을 전자기기와 함께하는 고등학생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이요. 친구 혹시 AI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AI인데요. 지금의 세대가 디지털을 활용하는 세대라면 앞으로의 세대는 AI를 통해 디지털 확장성을 넓혀가는 세대.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사회에서 AI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학생들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AI. 일단 AI와 친해지기 위해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답게 다양한 체험 부스 중 퍼스널 컬러 진단은 단연 인기가 좋습니다. 친구들이 약간 핑크 색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웜톤인가 싶어서 네, 봄 같아요. 약간 저 예전에 사람한테 받을 때 여름 쿨톤 나왔는데 이번에도 여름 쿨톤 나올 것 같아요. 저 쿨톤이요. 혹시 어떤 이유에서? 제 살짝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시원한 성격도 뭔가 내키지 않던 사람도 일단 진단 들어갑니다. 카메라를 통해 사람들의 피부톤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결과를 도출해내는데요. 어때요? AI가 진단한 퍼스널 컬러 마음에 드나요? 사람이랑 할 때는 막 일일이 천 대보고 했는데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계속 쿨톤만 나와서 약간 아닌가? 안 맞나 했는데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개인마다 주관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AI는 다 이제 입력된 정보로 똑같이 나와가지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 진단도 좋지만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진 찍기가 일상이 된 세대답게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진 찍기도 관심 집중. 얼굴 보정은 물론 머리부터 옷까지 다양한 컨셉에 맞게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AI가 자연스럽게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해주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 좋은 것 같아요. AI가 이렇게 찍어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배경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새롭기도 하고 이제 이게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 중인데요. 특히 학생 스스로 인식하는 활동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같은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정보 수업 시간에 모의 재판을 진행을 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토론도 해보고 법률이나 예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뭐든지 빨리 배우고 쉽게 사용하는 지금의 학생들. 덕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도 거부감 없이 습득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 AI는 이젠 너무나 친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 AI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요. 장점은 우리가 편리하게 해주고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AI에 많이 대체되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편리함을 제공하는 AI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무시하기 힘든 법. AI가 만든 디지털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관련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협업 도구 활용 등의 기본 교육과 함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해 주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연장선에서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또 다른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상으로 만든 공간에서 딥페이크 관련 퀴즈를 풀고 탈출해야 하는 게임부터 실제 가수와 AI를 구분하는 노래 퀴즈까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재로 AI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와닿게 재밌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구별도 못 하겠어가지고 확실히 뭔가 정보를 이제 얻었을 때 뭔가 진짠지 가짠지를 확실히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직접 배워본 시간. 덕분에 AI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특별한 분을 모셔서 딥페이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AI 혹은 딥페이크 등의 기술은 어른들보다도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잘 습득하고요, 알게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커다란 상처와 피해를 남깁니다. 결코 이런 범행에 어떠한 이유로도 호기심이나 장난이든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찰청 범죄심리분석가로 활동을 했던 표창원 교수. 최근 이슈가 된 AI와 딥페이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연을 했는데요. 다가설 수 있는 위험은 당연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이죠. 또 다른 위험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 또 가짜뉴스였죠. 덕분에 딥페이크는 물론 범죄 예방 교육도 받은 학생들. 이제는 AI를 조금 더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은 장난이 아닌 이런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같은 걸 받아들일 때 의존적인 게 아니라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딥페이크 활용 기술을 보니까 맞추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성공함으로써 또 뭔가 성취감을 얻기도 했고, 그러면서 오늘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조금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시대 AI가 중심이 될 미래를 대비하는 세대들. 그들에게 있어 AI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인데요. 지금은 제대로 배우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시기. AI를 슬기롭게 쓰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기대해 봅니다. 이 작품은 인간과 지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For the Dosho Island, I have made a space called Breathing Earth Sphere. When you are inside the space is a sphere. It's being inside of a small planet almost. It is as if you are inside the soil, inside the earth, inside the belly, the womb of the planet. You feel the breathing of the planet, and you can breathe with it. 아름다운 섬, 도초도를 향해 가는 현대미술의 거장 올라퍼 엘리아슨입니다. 일명 날씨 프로젝트로 200만 관람객을 유치했던 그는 세계 유수 미술관에 작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To be committed to show the splendor and the beauty and the uniqueness of the Sinan Archipelago, which is volcanic activities a million years ago. It is so tremendously beautiful that UNESCO has made it a heritage site. 아름다운 도초도를 향해 가는 이 모든 여정이 예술 작품의 일부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The whole experience coming from the boat to the harbor up to the islands, everything is a part of the journey. It is not just being inside the artwork, it is the story of arriving to this great island. 이 평범한 시골길도 작품에 이르는 한 여정이죠. 전 세계 인류의 공통 문제, 지구 생태계에 화두를 던지는 세계적 거장 올라퍼 엘리아슨. 드디어 그의 작품이 공개될 순간입니다.
Wow, it's amazing. Yeah, it's looking good. It's looking good. Beautiful. Nice door. 작가도 반해버린 작품 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It is almost like meditation or a prayer. It is a space for contemplative presence. It's a space for you to reconnect, not just with yourself, but also with the planet. My father was a fisherman and an artist, and my mother was a tailor and an art lover. So I feel home. We humans, we live on the earth, and of course we are very grateful for having the earth underneath us. And I believe that my artwork is about this type of respect and the importance of that we look after the earth. 현대미술 숨결의 지구는 그렇게 도초도의 자긍심으로 수국공원 정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외국에서 온 작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번개 퀴즈. 마을 어르신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저것은 세 개가 정답이야. 자, 올라프 엘리엇슨도 기고, 숨결의 지구도 되고, 대지의 미술관도 되고, 세 개 중에 아무것도 하나면 돼. 좋다, 세 가지. 자, 지금부터 퀴즈 시작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어머님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랬죠? 일반 퀴즈로는 내가 봐서 안 될 것 같아. 이 세계적인 작가가 남자예요. 그러면 이 작가 이름 뭘까요? 예, 올라프 엘리아스. 메리아스? 엘리아스. 오케이, 엄마 맞았어. 이 올라프 엘리아스는 도초도에다가 미술관에 지었잖아요. 그 작품을. 네. 이것을 무엇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을까요? 되게. 물. 아니. 지구. 어머니 뭐? 지구. 그렇지, 지구. 이 작품 이름이 뭐야? 숨결의 지구. 숨결의 지구? 네. 숨쉬는 지구 아니고? 숨결의 지구. 숨결의 지구. 맞았어. 오, 도초도 어르신들 대단하시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5천만 명 중에 올라프 엘리엇을 아는 사람은 0.1%도 아니에요. 5천만 중에서. 그러니까 도초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수국공원에 뭐 미술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올라프 엘리엇의 미술관 말이요. 숨결의 지구 미술관 말이요. 대지의 미술관 말이요. 거기 딱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안내하면 여기 온 관광객들이 다 뒷목 잡고 쓰러져 버릴 거예요. 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발음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이 작은 섬마을에 미술관을 지은 것은 관광객을 불러오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도초도라는 섬은 목포역에서 2시간 반을 가야 될 곳입니다. 목포역에서 용산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꼭 가보고 싶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섬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꼭 올 수밖에 없게 하려고 그러면 올라프 엘리엇 선생처럼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뮤지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 화사한 햇살과 색상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너무 잘 왔네. 너무 잘 왔어. 어머니 참. 오, 진짜 손님 오셨네. 이 양반들 찍어줘야 돼. 이 양반들 찍어줘야 돼. 오, 잘 오셨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섬마을 주민들이 이 작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됐네요. 됐습니다.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작품을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곳.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자 이들에 의해 비로소 작품이 완성되는 곳.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술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꿈꾸고자 하는 세상은 이 섬들이 경관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올라프 선생같이 세계적인 유명한 이런 작가님들 모셔서 섬 하나하나 이 바다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서 정말 문화예술이 꽃피는 그런 섬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구와 인간을 연결하고 작품과 주민이 하나 되는 곳. 이곳은 도초도 숨결의 지구입니다. 네, 수국의 섬으로 유명한 도초도의 생태와 자연환경이 작품과 어우러져서 새롭게 탄생이 됐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톡톡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즐길 거리와 먹을 거리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추운 날씨를 피해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잠시 후 여수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전에 전 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문화하면은 또 K푸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중에서도 청국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인데요. 직접 콩농사를 짓고 청국장을 만드는 농부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 K-팝. 아따 식감 재밌다. 이거 버스 아니오유? K 예능. 겁나 험한 것이 나와버렸어. K 무비. K 푸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 문화, 그 중심에 K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K푸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바로 대한민국 장맛. 저희 청국장은 드셔보신 분들이 가장 옛맛에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주에서 콩농사를 짓고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특별한 청국장을 만드는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볼게요. 찬바람 쌩쌩 부는 추운 겨울, 이곳은 충주시 소태면인데요. 우리의 전통 장맛을 계승한 아주 특별한 농부가 있는 곳이랍니다. 와 저게 뭐야? 입구부터 장독대가 있네. 어우, 분위기부터 우리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데요. 어떤 곳인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의 신나는 농부를 찾고 있거든요.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아우, 잘 제대로 오셨는데요. 제가 바로 그 신나는 농부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맛을 책임진다. 김명숙 농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뭘까요? 네, 제 대한민국의 전통의 맛 하면 장맛이잖아요. 그쵸. 오늘 장맛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오, 장맛. 네. 아니 어디로 가면 맛볼 수 있어요? 이쪽 하우스로 한번 들어가실래요? 이곳에 다 있는 네, 거죠? 이곳에 있죠. 빨리 네. 가봐요. 대한민국 전통의 맛을 보기 위해 하우스 문을 열어봤는데요. 와우, 전통 스멜. 전통의 향기를 제대로 품은 수많은 항아리가 질서정연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웅장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와, 항아리가 진짜 많은데 이곳에는 어떤 거 들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세요? 자, 네. 오, 아니. 온기의 뚜껑을 열어보니 오호, 우리 민족의 오랜 지혜와 전통으로 만든 된장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게다가 이것은 그냥 된장이 아니래요.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담근 우리 콩으로 만든 전통 된장. 네. 이게 바로 전통의 맛이구나. 여기 네. 있었구나. 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거예요? 장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걸 들어보셨나요? 인류 무형유산이요? 네. 우리나라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됐는데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로는 김장 문화에 이어 두 번째 쾌거랍니다. 와, 이게 전통의 맛인 거죠? 네, 오, 그렇죠. 이렇게 딱 푸고 나니까 향이 더 진하게 올라와요. 네, 된장 냄새가 나죠? 네, 오, 색깔도 더 고운데요? 좀 보실래요? 네. 농부의 자부심이 깃든 전통 된장의 맛 어때요, 수진 씨? 짠데 고소해요. 네, 뒷맛이 구수하고 이게 한식의 기본 양념이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 네. 생각나는데요? 네, 이걸로 된장찌개 끓이면 맛있다. 엄청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나죠.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 우리의 전통장을 직접 담그고 있다는 신나는 농부.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도시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충주에서 태어나서 농사만 짓던 농사꾼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충주로 오게 됐죠. 그리고 저의 그 전통 장담그기도 그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던 신나는 농부. IMF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데요. 시설 유지비가 폭등하고 보증이 잘못되어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그런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국장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냥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동네에서 가장 손맛 좋으신 우리 어머님의 그 청국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재현해서 만든 게 이제 오늘날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조금씩 팔던 청국장 사업이 지금의 제조 사업장까지 이어졌다는데요. 농부님, 네. 저희가 이렇게 위생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밭에서 수확한 콩을 본격적으로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안에 시설에서 하거든요. 온도에 맞춰서 보관을 해야 1년 연중 똑같은 맛의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배추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듯 좋은 콩으로 맛있는 청국장을 만듭니다. 신내는 농부가 직접 농사지은 콩과 마을에서 생산한 콩을 깨끗이 세척한 후에 이렇게 전통 가마솥의 기능을 가진 스테인리스 통에 6시간 동안 삶아주고 식혀줍니다. 크기가 어떤가요? 훨씬 2배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2배 이상 됐는데 지금 요것도 지금 발효 전이긴 하나 이렇게 맛을 보시면 네. 맛봐도 돼요? 네. 야, 그러면은 삶아진 콩을? 네, 삶은 콩. 이렇게 맛있게 삶아지고 또 뜸이 잘 들어야 또 발효도 잘 되고요. 이렇게 콩을 하나하나리 으깨지지 않고 잘 삶아져야 또 발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국장이 맛있는 청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잘 삶은 콩은 전통 방식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황토 흙으로 지은 발효실에서 60에서 72시간가량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발효를 통해 맛있어지고 유익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발효는 과학이니까요. 발효가 끝난 콩은 반제품 보관실에서 6시간 동안 냉각 작업 후 분쇄기로 옮겨서 분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합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어 잘 섞어준답니다. 원래 그 전통식품은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맛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정들인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공정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맛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편리성,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 환경이라던가 공정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맛관리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설치해서 제조하게 된 거죠. 전통이 현대 기술과 만나 우리의 맛을 계승합니다. 청국장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으니 맛도 봐야겠죠. 신나는 농부의 청국장 맛, 과연 어떨까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오, 이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전통장을 만드는 것만 보셨잖아요. 먹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청국장 까나페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청국장 까나페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청국장이 까나페를 만났다고요? 조리 과정을 보니 청국장 알콩을 기름에 튀기고요. 파프리카와 사과 배도 조리해 넣어줍니다. 그 위에 한식 간장 소스를 솔솔 뿌려주면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들어간 청국장 맛이 어떨까요? 너무 고소하죠? 네. 고기 같아요. 네. 고소하고 사과와 배왕, 파프리카, 이 청국장 조합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어른들 입맛을 사로잡을 청국장 전골 그리고 청국장 찌개까지. 와, 이건 뭐야? 청국장으로 전도 부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래기 듬뿍 넣은 청국장도 있네요. 와, 청국장으로 못하는 게 없네. 제가 22년 그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22년째 되는 단골 손님이 있으세요. 그 정도로 저희 청국장을 드시는 분들은 옛맛이랑 똑같다. 그리고 옛날 어머님이 해주시던 맛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감사하다고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맛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저희 청국장은 옛맛 그대로의 맛을 간직하고 또 군내 잡내는 없는 청국장이어서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는 농부의 청국장은 말 그대로 매력 만점의 인기 만점. 홈쇼핑을 통해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해외까지 수출될 정도로 널리 인정받고 있대요. 청국장이 전통의 맛이잖아요. 그러면 농부님도 시어머님한테 이렇게 배웠듯이 가족들한테 좀 물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물론 저도 아들, 딸이 다 들어와서 지금 저희 청국장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들, 딸이 이쁘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편리하고 더 잘 만들 수 있게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려줄 생각이에요. 네. 오늘은 충북 충주에서 정성껏 콩을 재배하고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맛 청국장 장입니다요. 세계적으로 K컬처가 인정받는 요즘 대한민국 음식 문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어 보급하는 신나는 농부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음식 문화가 더욱 빛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뭐 농촌인가 봐요? 근데 이맘때쯤이면 사실 뭐 추수도 다 했을 때고 여기는 딱히 제가 할 일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오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또 부르셨겠죠? 어떤 일이 됐든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잘 완수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녀가 향한 곳은 모양도 각양각색, 귀엽고도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육이들의 천국. 추운 날씨를 피해 색다른 체험을 찾아온 사람들로 일손이 부족하다는데요. 워크걸이 떴다. 오늘의 미션, 다육식물 체험농장 편입니다. 여기가 그 다육이 식물원인가? 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지어다. 비닐하우스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건 일명 다육이라 불리는 다육식물. 주인장이 손수 키웠다는 다육식물의 종류만 무려 10만여 종인데요. 단일 식물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여기 다육이 농장이라더니 다육이들이 엄청 많네요. 다육이 식물원입니다. 한 100종, 200종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한 1000종? 2000종? 이 정도 되려나요? 1000종, 2000종이 뭐예요? 제가 다육이 식물을 이렇게 모아서 키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한 10만 종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종이요? 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세어보실란가요? 10만 다 세려면 오늘 부족할 것 같은데. 네, 다 못 세죠. 안 그래도 오늘 또 일손 필요하다면서요? 네,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아, 그래요? 네. 저 일 좀 잘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를 먼저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욕 충만한 워크걸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미션은 다육식물 돌보기. 물도 줘야 되는데 줄 때도 조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면 애들이 이파리가 부러져. 네. 그러니까 조금씩 기울여 가지고 주세요. 얼른. 조금씩? 네. 저를 시키지 마시고 일해주러 왔으면 얼른 일을 해야 돼. 내가 다 하네 보니까. 이렇게? 네. 자, 더 기울여서 더 기울여야지. 그렇지요. 자. 이런 섬세한 관리 덕분에 더욱더 예쁘게 잘 자라는 거겠죠. 자, 이제 다음 할 일은 손님 맞이 준비입니다. 농장 구석구석을 떼 빼고 광내며 청소까지 미션 클리어. 이제 다육식물을 좀 다듬어서 분갈이 해야 돼요. 요즘에 지금 분갈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화엽이 많이 졌어요. 화엽이 이거를 떼어내야 돼요.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떼내고,
아, 네. 이렇게 네. 꺼내시는구나. 네, 이렇게 떨어져요. 다 말라서. 예. 이게 다육이가 건강하다는 결론입니다. 다육이는 그럼 어떻게 네.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다육식물을 이렇게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이 수입을 해갖고 왔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예, 너무 예뻐요. 색깔과 모양이.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반했죠. 한 방에. 다육이 매력에 흠뻑 빠지셨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하셨군요. 그죠, 그죠. 다육식물은 관리가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정기적인 분갈이가 필수인데요. 특히 분갈이는 무더운 여름철보다는 가을, 겨울에 해주는 게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벌써 완성했네요. 네. 잘하죠? 네, 잘하네요. 네. 와, 이렇게 정성으로 네. 또 분갈이까지 완성했습니다. 네. 분갈이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다육식물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인데요. 특히 이 다육식물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계절은 다름 아닌 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초록빛 강인한 생명력이 더욱 빛나기 때문인데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육식물이 꽃을 피우는 시기 또한 겨울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아까 10만 종이라고 하더니 눈이 막 번쩍번쩍 돌아가요. 막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고 제각각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같은 종류도 다 생긴 게 다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향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향도 나고 그 약간 상쾌한 향이라고 할까요? 그 기분 좋아지는 상쾌한 깨끗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자, 다음 할 일은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장미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장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까 한번 봐보자. 그럴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겹겹이 쌓으면 장미가 될 거예요. 한번 그러면 자기만의 장미 한번 만들어 볼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곳에선 다채로운 체험도 가능한데요. 그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나만의 도자기 화분 만들기. 흙을 만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식물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를 농촌 교육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농촌진흥원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건 나락 아닌가요? 자, 여기에선 요즘은 보기 힘든 농촌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옛 농기구인 홀태로 나다를 거두는 전통 벼매기 탈곡 체험.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농민의 수고로움과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처음 해보는 체험에 조금 서툴렀지만 차츰 적응하면서 재미를 붙인 아이들인데요. 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해보니까 어때? 탈곡도 하고 차력도 만들 수 있어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정말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거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를 다 잊어지지 않아요. 잊혀가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워크걸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다육이 식물원에 와서요. 정말 수많은 종류의 다육식물도 보고 대표님 일손도 좀 거들어드리고 이렇게 체험장까지 와서 정말 다채로운 농촌 체험까지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대표님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워크걸로서 아주 뿌듯한 마음입니다. 또 보상으로 달구지를 타고 가라고 해주셨네요. 아주 기분이 좋은데 한번 달구지 타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춥다고 집에만 머물기엔 너무 아쉬운 계절.
이곳에는 겨울의 추위도 잊게 만드는 자연의 선물, 다육이의 매력과 재밌는 이색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겨울을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네, 특히나 우리 아이들과 이런 다육식물원이나 체험 농장에 가면 놀면서 체험도 하고 또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아이들 방학 이용해서 손잡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